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을 대신해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전주의 의원님께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전주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임명함. 2022년 7월 1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예,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모신 것은 우리 임천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항상 참석하실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법개통의 업무를 정확하게 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주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TF가 출범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각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태영호 의원님, 신원식 의원님 이렇게 함께 이번 건에 대해서 진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렸습니다. 이번에 월남한 북한 선박 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이 국정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 달에 국가안보실 메뉴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9년도 6월 달에 삼척항 목선이 입항됐었고 7월 달에는 동해안에서 NLL을 넘어온 선박이 납포되면서 이에 따라서 박한기 합참의장이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은 이후가 되겠습니다. 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북한 선박을 납포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안보실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번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 부서를 제치고 청와대가 아주 세세하게 개입했다는 증명입니다. 이 매뉴얼을 실제로 한항 한항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것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 선박 발견 시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 해군과 해경의 손발을 어떻게 보면 이 매뉴얼로 인해서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NLL을 사수하는 것을 느슨하게 하거나 또는 포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동해안 측에서 NLL을 넘어오는 북의 유인 선박이 15년도, 16년도에는 10척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 합의 체결 이후인 18년도에는 51척, 19년도에는 무려 392척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문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민간인 북송에 경비대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하게 유엔사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들 데리고 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정부에서 유엔사로 이송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 대북 정책과에서는 이송 요청을 요청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 이송에 국방부가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납포 이후에 합동조사를 위해서 북한 주민을 인계한 후 아무것도 모른다던 국방부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안대와 포승줄을 씌워서 북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북송 직전 마지막으로 자유의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북송을 숨기려 했고 이들의 의지에 반한 채
강제로 실행한 북송임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에 안대와 포승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엔사의 제지로 마지막 순간에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였고 그때서야 북한 주민들은 북송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은 무시한 채 김정은 정권의 제물로 바치려고 한 문정부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처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책임을 묻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TF는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납포된 이후 강제 북송이 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총체적 인권 탄압이 자행된 일련의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정조사나 그 외에 특검도 필요한 시에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신원식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저희 그 의원실발로 주로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그것을 이제 주로 그게 대부분이 당시 관계자들의 예비역을 위주로 한 사람들 또 현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신뢰성 있는 정보죠.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 다니면서 마지막 눈으로 그 내용이 사실인 걸 다 확인하고 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내용이나 예컨대 나와 있는 비밀 내용이나 책자를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서 다 사실이고 이게 만약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위원장님으로부터 맡은 임무가 박한기 전 합참의장 소환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과제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매뉴얼 문제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우선 박한기 전 합참의장 조사가 했던 그 사건은 7월 27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북한 어선이 연안을 따라서 오고 여러 가지 해군에서는 침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좀 비정상적으로 내려왔다. 이건 여러분도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만일 나쁜 목적을 가지고 몰래 우리 영해로 들어오면 어떤 침노를 가질까요? 북쪽 지역에서는 그냥 최단거리로 대부분 직선으로 올 겁니다. 그죠? NLL을 넘자마자 우리 해군이나 해경한테 들키지 않도록 지그재그나 연안을 따라가거나 숨어서 다니겠죠.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귀순하는 목적을 가진 배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 지역 내에서는 북한한테 발각이 안 되도록 당국에 지그재그로 오다가 우리 지역 넘어서면 아이쿠 살았다. 빨리 우리 쪽 항구를 향해서 가장 가까운 길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대개 침노나 여러 가지 진행로를 보면 대강 저선박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은 굉장히 특이했던 거죠. 그래서 납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이루어졌던 사항일지나 이런 걸 다 오늘 확인하고 왔는데 박한기 의장 및 당시 합참의 군 관계자는 매우 정상적인 정확한 지휘 조치를 하였어요. 그래서 납포를 했습니다. 납포하니까 여러분 다 알려진 대로 군복을 입은 선장이라는 사람 1명하고 그 다음 민간복을 입었는데 대략 그거는 군 부업선, 군에서 북한군에서 운용하는 부업선으로 됐고 별다른 조사 없이 그냥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순 의사는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올라갔는데 정말 기순 의사가 없는지 여러분 의문되시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11월 달 강제 북송을 보면 그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죽어도 북한에 가겠다.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16명까지 죽인 흉악범인데 또 죽어도 북한을 가겠다는 게 두 가지 논리가 성립되는 논리인가요? 저는 그것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당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순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고지고대로 믿기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 선박 월선시 조치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서 과거에는 제가 2015년 말 2016년 1월 31일 날 전역을 했으니까요. 합참에 있다가 그때까지는 북한 선박하면
그냥 북한 선박이 NLL을 남하하면 간단히 그 선박이 어선이든 상선이든 아니면 이런 소형 선박이든 상관없이 그 기순 의사라든지 왜 우리 쪽을 넘어왔는지를 묻고 여러 가지 확인한 다음에 기순 의사가 없으면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걸 합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상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2018년 10월 달에 국정원에서 1차 매뉴얼을 개정합니다. 2009년부터 갖고 있던 매뉴얼. 거기에 보면 소형 선박은 목선은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북한의 어선이나 정식 어선이나 상선은 똑같은 납포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변한 게 없어요. 유독 왜 유인 전마선이라고 하는데 소형 목선만은 북한에 허겁지겁 돌려보냈어야 했나 궁금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년쯤 지나서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 때문에 난리가 났던 그 11월 거의 똑같은 날짜에 청와대 매뉴얼이 공식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돌려보내는 것을 조건을 확실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하고 돌려보내라. 굳이 꼭 하려면 지역 합심 정도만 해라. 중앙 합신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변경돼요. 자, 그럼 왜 소형 선박인가?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요거는 뭐 추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를 좀 해주시고, 김정은이가 탈북 통계를 철저히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2012년 12월 9일 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거는 육상으로 가면 중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오려면 뭐 휴전선을 넘어서 올 수 있으나 그건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고 가끔 넘어오는 분은 계십니다만은 주로 해상 탈북을 하겠죠. 자, 우선 중국 쪽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중국하고 협조해서 2012년 12월 9일 보면 탈북자 체포를 위해서 김정은 영해상을 주고요.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2011년 2,700명이든 탈북자가 1,400명으로 반으로 줄어요. 이게 지금은 지난해 23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비해서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얼마가 줄었느냐? 100분절로 줄었죠. 그 김정은이가 확실히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9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매뉴얼이 개정되고 난 뒤는 더 급감합니다. 100명대 단위로 세 자리 숫자가 되던 것이 두 자리 숫자가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해상 탈북은 그러면 탈북자들이 뭘 타고 탈북을 하나? 큰 어선을 몰고 김만철 씨 이후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예는 없습니다. 해상 탈북을. 그 북한이 어선 통제를 철저히 해요. 그다음에 큰 상선을 몰고 여러분 탈북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뭘 타고 오느냐? 100% 소형 목선을 타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싣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안 챙기니까요. 거기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목선을 돌려보내라고 한 것은 뭐다? 탈북자를 돌려보내라는 소리입니다. 기순 의사 이런 거 묻지 말고. 자, 이게 2018년 10월에 최초 이 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온 사실이고요. 요건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것이 평양 공동선언 후에 한 달 후에 국정원에서 소형 목선은 돌려보내라고 하는 매뉴얼 개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봐서 가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김정은의 탈북자 통제에 스스로 호응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이 거의 타고 오는 소형 목선을 돌려버리기 시작했는지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사기관에게 이 부분도 드려볼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 탈북 및 월선 소유는 이걸 하고 얼마나 줄었느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37척이 왔는데 그 중에서 기순이 15명, 송환이 22명입니다. 2018년은 18명인데 기순 9, 송환 9. 그러니까 이제 2018년 그 소위 10월부터 주로 이거는 전반기에 있었고요.
하반기 10월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강제 송환, 북송 이전에 11월 이전에는 14건이 있었는데 기순이 3명이고 송환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박한기 이 합참의장까지 불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강력하게 청와대에서 푸시를 하니까 이제 하반기부터 이 넘어오는 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딱 2건, 강제 송환 2건 외에는 하반기에는 한 건의 소위 월선을 하는 선박이 없어집니다. 2000년, 20년부터 21년은 ICR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통제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2022년 3월 8일에 한 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북송 이후에 딱 한 건이 있었던 것이 2022년 올해 3월 8일, 지난번에 지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7명 돌려보내는 건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걸 7명을 다시 면밀하게 확인을 하니까 당시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6명이 군인이고 1명이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6명 군인 중에서 남군이 5명, 여군이 1명. 이렇게 됐는데, 요걸 조사를 5시간만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태껏 북한 군인이 뭐 의도했던 의도 안 했던 넘어오면 100% 중앙합신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남한에 뭐 침투하려고 온 건지, 항로착오인지, 귀순하러 왔는지, 이 5시간만 현장 확인을 하고 기상이 안 좋다고 하루 충분히 쉬게 해주고 친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귀순 의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귀순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바로 송환하는데 그 말했다간 죽죠. 안 하겠죠. 나는 북에 돌아가고 싶다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귀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021년 해엄 귀순처럼 전선을 나와서 한국 군과 경찰을 피해서 한국 시민 사이에 들어와서 나 이북에서 넘어왔습니다. 핸드폰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돼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이게 벌써 2020년도에 이 강제 송환 이후에 남한에 가면 다 송환한다는 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반적인 것을 뭐 구체적으로 다 문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확인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부 그 내용이 다 안 나와 있어 가지고 100%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확인한 것들을 연결해 보니까 대개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다 정확한 것은 좀 더 조사와 종국에는 수사가 돼야 확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TF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범수, 태영호, 전주의 지성호 위원에 이어 민간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의 2019년 11월 달 사건이고 저는 그 한 5달 전인 6월 15일 그 삼척항 소형 목선 그 4명이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처리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문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9년 6월 15일입니다. 북한 주민 4사람이 삼척항 방파제에 와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제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장을 포함한 선원 2사람은 이제 기순을 했고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인데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처음부터 상황 보고가 이상하게 바뀌어졌다. 최초 6월 15일 날 해경의 상황 보고서에서는 삼척항 목선이 GPS 그리고 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엔진을 이용해서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내용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게 해경의 최초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틀은 6월 17일 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1차 발표에서는 삼척항 인근에서 조업 중 어선의 신고로 처음 발견되었다. 당시 목선은 표류해 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언론 브리핑, 국방부의 언론 브리핑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배후가 있다라고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청와대 배후 의혹에는 6월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서 발견된 당일 저녁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이 합창지 벙커에서 최초 상황평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번 사건은 해경이 할 일이라면서 합참에서 준비하던 보도자료 등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러던 국방부 갑자기 17일 날 국방부가 나서서 언론 보도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좀 배후 조정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다 알다시피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17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도 참여를 했고, 또 국가안보실 행정관 2명이 삼척항 현장을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의문스러운 거는 처음부터 4사람이 기순어들을 가지고 온 선원들이 있는데, 합동조사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북송을 요구를 하면서 송환 확인서까지 서명을 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사 과정에서 남북관계 정색을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송환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까지 송환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던 선장이 이 상황이 북측에 통보되었느냐 고 묻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라든지 국정원 등이 이 선원들을 다시 재북송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한 게 아닌가.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해 2019년 11월 27일 부산에서 한 아시안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북한의 눈치 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밝혀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11일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찰 특공대가 그때 그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동원됐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특공대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서라든지 어떠한 그 입증할 만한 게 없고 전화로만 연락이 와서 어떤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지도 모르고 8명이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8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모처에서 가서 판문점까지 데려다줬다. 그런데 이 경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찰 특공대라는 거는 대테러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드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러한 특수부대를 그것도 동원하면서 어떤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불러서 구체적인 하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을 해하는 어떤 그런 업무에 우리 경찰 특공대가 동원됐다는 게 참으로 비참하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법에는 경찰 특공대가 그런 데 동원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일관된 주장은 흉막범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또 그리고 진정성 기순 진정성 여부가 의심돼서 보냈다. 이런 지금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점을 제가 당 국제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의 사법 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전 문재인 정권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했다는 걸 지금 유엔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하원 톰 렌트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 의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탈북자들이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추방해서는 안 됐으며 한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난민이라도 중대 범죄가 있으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서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가 뭐라고 말했느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으며 농 르폴망 원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농 르폴망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강제 성환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하면 자유나 또 개인의 생명이 위협되는 영역으로 절대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강제 성환 금지 원칙을 이 문재인 정부가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을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며칠 전에 이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UN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강제 추방 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도 어긴 명백한 사항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연철 장관이 그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순 진정성 여부가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민주당도 계속 이런 주장을 지금도 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탈북민의 기순 진정성 여부의 최종 판단이 기초가 뭐냐라는 걸 질의했는데 통일부에서 뭐라고 봤느냐면 자필 기순서가 진정성 판단의 최종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필로 한국에 남겠다는 그런 기순 요양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판단의 기준 원칙은 통일부 내에서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일부의 장관인 김연철 장관이 이러한 원칙도 어기고 자필 기준 요양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결국은 의심돼서 보냈다, 이런 말을 장관이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계속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자료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송 당시의 사진 자료가 결국은 통일부로부터 이제 밝혀졌고 지금 이 사진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 자료에 사복을 입은 직원과 미군으로 추정되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DSLR과 핸드폰 카메라로 당신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 동영상 자료가 통일부, 유엔사, 국방부, 경찰, 국정원 등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오청성 전 북한 군인이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 탈북할 때 이건 완전히 우발적인 탈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유엔사의 동영상 자료가 먼 북한 지역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모든 자료가 생생하게 다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공식 요구하는 그 사업을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저 역시 이러한 자료들을 더 깊이 확인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과의 만남, 관계부처의 접촉을 통한 이런 추가 자료 확보에 모든 걸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의원실과 또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이 사진을 비롯한 10장의 북송 사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북송 사건의 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해수부 공무원 이제 피격 사건 진상조사 이제 TF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오늘 좀 이어서 국가안보논란 이제 실태조사 TF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제 역할은 진실을 좀 밝히는 데 있어서 또 역할도 있고 또한 그 법률적인 좀 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그 유상범 의원실에서 통일부와 지금 법무부의 질의한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출입국 관리법상 이제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법에도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 결국은 과연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이 북한 주민들을 귀순 의사를 밝힌 이 북한 주민들을 과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명명백백히 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6년에 발생한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을 위해서 조선족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6명, 그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6명 중에 5명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사형이 확정된 그 주범 전모 씨도 본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2007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인권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가해자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적법 절차를 지키는 다른 면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정말 받았던 그 충격, 또 북한 주민들이 강제 북송된 그 모습을 보면서 탈북에 대한 결심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TF팀이 역할을 정말 잘해서 대국민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2명 이제 강제 북송 당한 그 청년들은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또 북한 이탈 주민법상으로도 강제 송환할 이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도 이제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제 인권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는, 특히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대한민국을 많이 닮고 싶어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많은 이제 국제 인권 활동가들의 정말 질문이, 또한 그 충격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영상 정보이겠죠. 제가 이제 판문점을 이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보면 이제 북한 측에도 이제 CCTV가 있고, 우리 측에도 CCTV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군인들이 촬영한 정보가 아니라도 CCTV 정보는 이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께 이제 전달되고 또 보여질 때 또 한 발자국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SI 정보죠. 특별 정보인데 확인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깊이 지금 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비공개 회의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22년 3월 8일 올해 이제 3월 8일에 7명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어선을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 때는 좀 더 진전된 모습을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입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각종 의혹이 정폭이 되고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또 궁금증이 커져가는 분야에 대해서 과거 현역 군생활 동안 이 분야의 현행 작전과 관련해서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 자격의 TF 요원으로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태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학록 의원입니다. 저도 TF에서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제가 과거에도 들었지만 팩트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그저께 이제 제가 국정원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매뉴얼이 정부 청와대에서 정부 매뉴얼로 정해서 유효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 합참의장도 그 국정원이 정한 그 매뉴얼을 어떻게 국방부까지 전달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포에서 이렇게 조사했다. 뭐 이 정도로 또 이렇게 얘기가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재 조사나 수사하는 데서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국가 안보의 그 기강해야 되는 것들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가 특히 NLL 접적 해역에서의 그 해역에서의 과거에 북한이 도발도 하고 납치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의해서 국방부, 해경 각 기관들이 그 세부 더 행동을 정하고 해서 이렇게 숙달해서 훈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 해역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정보기관에서 정해가지고 이것이 적용이 됐다. 납부하지 마라. 어떤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느 정권이든 정말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포함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단 국가에서 특히. 이것이 무너졌다고 저는 조사 결과 확인되면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 이것이 정말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군 예비역 장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매뉴얼의 혼돈, 원칙에 무너지고 한 것들이 우리 군에 그동안 어떤 그 영향을 미쳤을까? 간부뿐만 아니라 지금 병사들은 우리의 아들, 딸, 조카들이거든요. 과연 그들이 군 생활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을까? 그들의 부모님인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군에 보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 당시에 어떠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 또 우리 전 합참의장을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일개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조사를 하고 거의 모욕적인 그런 저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사에서 조사에서 팩트뿐만 아니라 안보 전체적인 면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상화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무사에서 그 방첩처장, 대공처장을 하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 탈북자분들이 그 육상이든 해상이든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현지에서 지역 합심과 또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중앙 합심을 통해서 국정원, 경찰, 그 당시 기무사 이런 각종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 탈북한 의사라든가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5시간 만에 합심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북송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심 체제가 상당히 붕괴됐다라고 염려가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탈북을 실제 그 하신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신문을 해보면 합심을 해보면은 어느 경우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내가 지금 현재 안정된 세이프 라인에 세이프 에어리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금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어느 경우는 며칠 동안 말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소위 좀 눈치 보면서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며칠 동안 그 이렇게 안정돼 시키고 우리 관계 기관에서도 같이 이렇게 어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때서 이제 진실되게 그 이 탈북한 의사를 진정으로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시스템을 정말로 지키지 않고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판단하고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내가 기순 의사를 밝혔을 때 바로 북송됐을 때는 가면은 바로 죽는다는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눈치 보고 어떤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관계기관에 이런 합심 이 시스템이 상당히 붕괴된 그런 지금 그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재정립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그 당시 합심한 그 결과들을 어떤 수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규명이 돼서 우리의 어떤 안보, 어떤 허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탈북자 출신입니다.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은강이고요. 지난 13일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가안보문란 진상조사 TF가 이제 발표했고요. 또 연이어서 통일부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10장의 강제 북송시키는 사진이 나오면서 우리 온 국민과 국제사회는 정말 이불 짝 벌렸죠. 탈북민들도 이 사진이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절규와 분노의 정도는 정말 저희가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저께 그 장대비 속에서도 그 사진을 받고 보고 나서 다음 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제 그 민간위원으로서 해야 할 바를 이제 전반에 이렇게 이야기 받은 바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진상조사가 국가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이 조사와 함께 또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건 북쪽에서도 저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침 이제 그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그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고향 그 사건지인 김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주로 해서 다양한 이 진위 여부와 관련된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실례는요, 제가 알 수도 없죠. 일단은 그때 북한에 돌려보냈던 그 배 16명의 집단 살해가 일어났다는 그 배의 넘버가 우리 인터넷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적도 없고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넘버링을 이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587-83740이라고 하네요. 김책 587-83740. 이게 이 넘버가 지금 제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사실이라면 우리 조사기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지금 보내온 제보도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 남버링을 하긴 한다면 탈북민들이 지금 비판처 들어오는 제보가 틀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탈북자 사이에서 지금 오는 이런 제보와 함께 중요한 단서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냐면 그 김책의 고향이 있는 탈북민들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게 내 고향에 있는 내 형제들은 무사할까? 또 그게 연루되지 않았을까? 근심스러워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3명의 사람들이 진짜 전화를 했는데 김책에서는 16명이 이렇게 단번에 죽었으면 사망했으면 이게 장례식도 여기저기서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집단 장례식은 전혀 없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김책은 인구가 22만 정도 되고요. 평택 인구가 26만 정도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도시인데 우리는 뭐 개인 간의 그런 커뮤니티가 어제 온라인에서만 가능하지만 북한에서는 구조를 통해서 이 뭐 조그마한 동네에서 있은 일은 바싹 다 전달되게 됩니다. 어제 구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는 분이 이제 3분을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북한에서 백군이라고 하는데 이 선원들이죠. 선원 경력이 있는 탈북민들이 3명 정도 제가 또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보라 했더니 아니 그게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운 남한의 어떤 상황들 아니면 뭐 자유민주국가에서 하도 뭐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있을 법상 싶은 스토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조그만 목선 같은 거를 가지고 싹배를 해가지고 좀 돈 벌겠다고 나가는 건 몰라도 이 배는 원양어선이다. 크든 작든 먼 바다에 나가서 낙지를 잡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갈 때 벌써 3개의 기간을 걸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해사 세관을 거쳐야 됩니다. 이는 딱딱 세가지고 이제 증명서 다 확인하고 배를 태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는 그 해양 경비대가 있거든요. 경비대가 또 세우고요. 그리고 또 안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배 타면서 한두 날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받아나가 있기 때문에 당 세포가 결정되고 청년동맹 조직이 결정되고 거기에는 또 안전원들이 또 자기 정보 라인들을 다 끌었기 때문에 그런 그 엄혹한 통제 속에서 그리고 배가 그렇게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이게 그 경비도 없이 마음대로 범행하도록 방치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몇 가지만 놓고 봐도 이 정말 흉악범이라고 둘러대면서 마지막 동아줄을 잡고 지금 저들의 이 반인도적 범죄를 끝끝내 부정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 그리고 전 정권의 이런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곧 저는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남버링도 나왔지만은 이 남버링은 2019년 이후로 여기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아마 227명 정도가 입국했을 겁니다. 2020년에는 뭐 50몇 명, 100몇 명이 들어왔고요. 그 적은 속에서도 이제 김책시에서 온 탈북자들이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TF가 앞으로 이제 우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국가 사법기관에 의한 어떤 진상조사와 함께 그 사건이 벌어진 북한 내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자료들 이게 좀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는 북한에서 선언으로 경력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 해사 계통에 세서 내버리고 들고 한 또 경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출신들 그리고 또 안전부 해사 관련된 이 선원들 관련된 이런 분들도 한번 불러주시면 적정하게 제가 이제
해서 이제 같이 들으시면서 그 상황들, 이런 중학범죄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 개연성이 없는 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님들 지금 벌써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디, 어느 신문사, 어디? 뉴스완. 예. 사실 지금 언급하신 사건들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시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시절에도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기획서도 만들고 현장까지 삼척 등 가셔가지고 다 조사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때와 지금이랑 무엇이 다르고 그때와 지금과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것도 뭐가 다른 차이점이 좀 궁금한데요. 그때와 지금 다른 거 딱 하나 있지. 우선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당시와 현재에서 거짓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더 진실을 정확히 캐내가지고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느냐, 이게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개. 예. 방금 우리 유수환 기자님 말씀한 답변도 간접적으로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하태경 위원장이 하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에서도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쭉 심층 들여다봤고 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강제 북송이나 합참 무장 관련된 것, 좀 이따가 또 지성호 의원이 다음 주에 3월 8일 올해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 보면서 제가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잘못하면 이 행위에 가담했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개인한테나 어디 리스크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왜 벌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서 현저하게 이득을 볼 자가 그가 몸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동기를 실제로 시행시킬 힘을 가진 자가 몸통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리, 한 번도 유사상 없었던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 인류의 공통의 가치인 인권을 위배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강력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이 사건의 몸통이고, 그 몸통이 했던 일을 전모를 밝히는 길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길이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고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 방금 그때와 지금이 뭐이 달라졌느냐 이거잖아요. 질의가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니까 정말 많은 걸 우리가 알려고 노력했지만 알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밝혀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뭔가면 흉악범인데, 북한에서 저지른 이 범죄 행위를 우리가 사법 절차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재판하겠냐, 이건 북한에서 자행된 범행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지난 시기에도 이런 범죄자나 흉악범이 대한민국에 잔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알려고 했는데 끝내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통일부에 또 요구했어요. 지난 시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통일부에서 답변 즉시에 왔습니다. 국제형사범죄자, 탈북민들 쪽에서 국제형사범죄자 13명, 살인 등 중대범죄자 10명이 이미 대한민국에 와서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서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걸쳐서 재판까지 갔던 사람이 몇 명이고 가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통일부에서 공식 밝히진 않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라고 왔는데 한 분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뭘 제기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기순의 진정성 여부가 없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기순하겠다라고 호소하고 했지만
합동신문조사에서 진실성이 없다 해서 사법에 넣은 것이에요, 검찰에. 그래서 검찰에서 공식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형을 얼마 받았느냐? 10년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다 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기순의 진정성 여부가 의심되면 지난 정권들은 다 사법에 넘겼습니다. 예.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 본인도 저를 찾아오고, 그래서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 또 북한에서 한 행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식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다 밝혀져서 재판까지 다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